갈게요. 데너리스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한동훈 대표님이 경선에서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을 이길 수 있는 비책을 각각 제시해 주세요. 제시해 달라고 하셨어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네, 질문이 올랐어요. 제가 쓴 거 아니에요. 네, 데너리스님 질문 감사합니다. 자,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을 이길 수 있는 비책을 각각 제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한동훈 대표님의 또 참모이신 우리 박상수 변호사님이 뉴상수 보수의 보물 뭐뭐. 저는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갔었는데 네.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그냥 지금 현재 상황은 객관적으로는 많이 어려운 상황은 맞죠. 그걸 뭐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성적으로 딱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평범한 국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자층이 아니라 우리 당에서 누가 출마를 해가지고 그나마 민주당과 호각의 승부를 해볼 만한 사람이 누굴까 하면 딱 한 명밖에 머릿속에 안 남아요. 그거는 제가 만나본 정치 저관여층의 평범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일종의 압도적인 확신으로 승리에 대한 압도적인 확신을 우리 당의 사람들한테 부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당은 어떤 당이냐면 2016년 탄핵 때 당을 지켰던 홍준표 후보를 내치고 적폐 수사의 선봉이었던 윤석열 후보를 대권 후보로 뽑은 당입니다. 이 당이 그런 당이에요. 유연성이 있죠. 네, 이 당이 그런 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재용 위원장이 민주당 인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또 이재용 위원장 얘기를 하네. 내가 오늘 사석에서 들은 얘기긴 한데 이재용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저랑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 형이 우리 당이 김경수라고 영입 못할 것 같아요라는 얘기도 했다 그래. 그렇지. 이길 수만 있다면. 그렇지. 우리 당은 그런 당이에요. 저자세가 돼야 된다니까. 선거는 저자세가 돼야 돼. 이길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맞아요. 예, 이게. 근데 이 얘기 들으니까 뭔가 기분 좋다. 그러니까 네, 기분 좋아요. 그쪽에서 이재명이 다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당은 그런 당이야. 이길 수만 있다면 윤석열도 데려온 당인데 못하겠냐. 제가 제일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은 한 사람이에요. 네. 대통령은 한 사람이 되는 건데 그 정치 세력이라는 건 정말 진짜 수천 명이 있거든요. 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수천 명의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진영에 어떤 속해 있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진영 전체가 거기에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가 대통령이 되고 말어 상관이 그 세력이 되는 거예요. 세력이. 근데 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한 책임감이 없었다는 거지. 어떤 보수 진영에 대해서 자기만 되고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게 아닌데 내 말대로 해야 대통령 되는 권한을 그냥 무작정 다 행사를 해서 어떻게 이게 아니라 네. 누군가 정말 저기 뭐 정말 그 캠프에서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을 다 어디에 넣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 대통령을 위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진영이 가져갈 수 진영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걸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그 부분에서 좀 많이 공감가요. 아쉽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경수를 뭐 영입을 해서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 사람 혼자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하지만 그 밑에 대통령 혼자 다 해요.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권한 행사를. 그다음에 정부에 들어가서 뭔가를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라면 진영을 생각해야 되는 진영을 진영 생각해야 자체를 된다.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라는 그리고 이겨야만 한다라는 그 생각만 일깨워준다면 네. 우리 당원들은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당원들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서는 네.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에 실수했던 부분 경선 때 그 나경원 의원을 그 토론회에서 뭐 그때 좀 논쟁이 전당대회 때 좀 논란이 있었었잖아요. 이제 좀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된다. 이제는 한동훈 대표를 불편해하는 당원들도 있어요. 보수 진영 내에서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진가를 좀 알릴 수 있는 직접 만나고 이게 사람이 안 보면 욕하거든. 네. 만나고 나면 욕 안 해요, 잘. 그러니까 진짜 뭐 가능하면 진짜 뭐 서정욱 TV 유튜브도 나가시고 고성국 TV도 나가시고 나가셔가지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과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좀 연대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좀 그런 액션도
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인이고 뭘 추구한다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이젠 다 알아. 근데 왜 욕을 하냐? 같은 진영에 있는데 욕하는 이유는 뭐냐면 야, 쟤가 되면 나를 밀어낼 것 같아. 나를 소홀히 할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약간 다들. 두려움이 있는 거네요? 두려움도 있죠. 야, 쟤가 되면 내가 없어질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남들한테 보여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이 전선 자체를 연대할 수 있게끔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싸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아니면 경선이라는 것도 다 투표잖아요. 투표를 통해 싸우는 건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세력을 규합을 해서 나이가 훨씬 더 득표를 전체 다는 아니죠. 100%의 사람이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명의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하거나 지지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대신 60명, 50명은 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전략으로 나는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볼 때 한동훈 대표가 과연 보수 진영 내에서 50% 넘는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는 그렇게 됐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동훈 대표가 물론 뭐 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오실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좀 그런 부분 등이 좀 비춰졌으면 좋겠다. 또 그래야지만 조금 더 그래도 한동훈이라는 대표가 어떤 정치인이 좀 더 그릇이 넓구나. 우리가 이제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사람들이 판단할 때 그릇이 되냐?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세련되고 이런 건 이미 다 알아. 그렇죠. 한동훈 대표의 장점은 어느 정도 저는 알고 이제까지 우리가 한동훈 대표에게 기대할 수 없었던 모습마저도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 깜짝 놀라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또 따르지 않을까. 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꼭 그 상대방이 받아주건 안 받아주건. 그래도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진정성이 보인다고 한다면 또 그 사람들이 안 따라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지점 어떻게 보세요? 반드시 우리 보수 전체가 단결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거를 부정하면은 우리는 그냥 무난하게 집니다. 무난하게 패배해요. 진다? 무난하게 패배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번에 보수 진영 후보 전체가 어차피 경선 한 20일밖에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 후보 전체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를 보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나마 한번 승부를 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맞는데 한동훈 대표의 어찌 보면 공격력 이거는 그렇죠. 바둑 좋아하죠. 바둑. 바둑이요? 네. 아니요. 바둑이는 좋아요. 바둑이는 좋아요. 바둑 그러니까 재밌죠.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바둑은 어떻게 두시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바둑을 두신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두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는 바둑을 90년대까지만 보다가 요즘에는 안 봐서 잘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제가 좋아했던 바둑이 이제 유창혁이라고 있었어요. 원래는 조은현 그다음에 이창호, 그다음에 이세돌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유명한데 유창혁, 서봉수라는 이 두 명이 그때 4대 천왕 시절에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 유창혁의 바둑이 제가 좀 좋아했던 게 굉장히 공격 바둑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곧 수비다 바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데 한동훈 대표의 토론에서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마치 그 유창혁 선수의 그걸 기보를 보는 것 같은 굉장히 빠르고 경쾌하고 공격적이고 치명적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지난 전당대회 때처럼 압도적인 1위가 거의 이렇게 잡혀 있었을 때는 안 맞는 방식이었거든요. 그게 압도적인 1위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실수만 안 하면 돼. 1위니까. 근데도 공격 본능이 사라지질 않는 거야. 근데 사실 공격이 너무 세게 들어오기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아니 것도 근데 있었으니까. 공격이 지금은 이재명을 향해서 가야지 내부 경선을 하면서까지 그런 그쵸. 모습을 보여줘 그렇죠. 버리면 그건 아니라고. 공감, 그러면 이제 누군가 분명히 여기서 규합이 안 되는 수가 생기니까 지금 자체가 보수 진영이 정권 교체론이 예를 들어서 보수가 야당이고 그래서 정권 교체론이 높고 이런다고 한다면 뭐 분위기가 괜찮으니까 그때는 서로 내부에서 싸울 때도 치열하게 싸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 치열하게 제일 싸웠던 분이 박근혜, 이명박이었잖아요. 그때는 정권이 일단은 바뀐다는 전제가 돼 있으니까 이건 내가 후보만 되면 무조건 이긴다,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데 지금 상황은 여기서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후보가 된다 해서 돼요? 그건 된다고 누구도 말을 못 해요. 보장이 안 되죠, 보장은 안 지금. 되잖아요. 진짜
진짜 잘하고 열심히 하고 정말 이재명을 누가 이길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치열하게 싸웠을 때 그 후보가 됐었을 때 겨우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구도 자체는 안 좋아요, 솔직히. 맞아요. 구도 네. 자체는 네.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그때보다는 좀 좋다는 거지. 전체적인 구도 자체를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진짜 길 가는 사람 10사람 물어보면 6사람은 민주당 뽑는다 그래요. 이재명이 누군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어떤 선수를 내밀어야지 그나마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선수가 싸울 때도 어떻게 해야지 우리 이게 정말 의안상하고 적당한 선에서 선의 경쟁, 말 그대로 선의 경쟁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누가 잘 싸울 것인가를 뽑아야지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내야지 죽고 막 쟤는 죽여야 된다. 나는 그래 뭐 상관없어. 이재명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난 쟤만큼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예, 절대적으로. 그거는 그건가요? 맞습니다. 그건가요? 맞는데 그래도 이와 같은 성향이 지금은 그때랑은 좀 달라요. 압도적 1등을 하던 때랑은. 네, 그런데 지금은 약간은 언더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언더독 후보의 기질에서 그렇게 지금 그 한동훈 대표의 장점이 네. 오히려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은현 선수와 이창호 선수가 압도적이었지만 유창혁이 정말 1년에 그래도 몇 번은 조은현이랑 이창호 선수를 꺾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동훈 대표의 그러한 특징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때같이 압도적이진 않지만 오히려 그런 그 우승까지 유창혁이 갔을 때와 같은 네. 그런 한번 흐름을 타면 그렇게 달려나갈 파죽지세로 달려나갈 힘은 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뚫고 올라갔을 때 이재명 대표까지 쓰러뜨릴 힘이 있다. 저는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번 대선처럼 재미없고 예측 가능하고 결말이 뻔히 보이는 대선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대선이에요. 진짜 그래요. 그렇게까지 진짜. 보신다. 네, 그런데 유일하게 크랙을 내면서 언더독에서 치고 올라가서 가끔 우리 축구도 보면 FC 포르투 같은 데가 우승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무리뉴 감독이 있을 때 FC 포르투가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했어요. 그때 2000년인가 2001년인가 그 시즌에. 네. 근데 그런 시즌 같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 있다면 저는 그 후보는 한동훈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 진가를 알아보고 우리 당원들이 알아봐만 준다면 네. 경선도 말했잖아요. 우리 당 당원들은 김경수가 이길 것 같으면 김경수도 데려올 당원들이라고.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진짜로. 그 진가를 보여준다고 그걸 알아봐주면 이길 그러니까 수 오히려 있다고 지금 보는 거죠. 민주당 경선은 어차피 재미가 없어요. 이미 다 정해져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궁금하지도 않고. 이게 기간이 짧다는 것은 오히려 저는 장단점이 공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아까 박상수 변호사가 얘기를 했지만은 언더독의 포지션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당대 때는 굉장히 본인이 우위에 있었어요. 그때는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리를 하면 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우리가 항상 과거의 선거를 이렇게 다시 한 번씩 되새김질하는 이유는 그때와 비슷한 구도가 나온다거나 어떤 그때 그 비슷한 구도라고 하면 비슷한 구도로서 비슷한 전략을 썼을 때 유효하다는 것이 어떤 이게 경험치로 축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가장 가까운 선거라고 한다면 이제 오세훈 그 시장이 보궐선거 2021년도에 보궐선거 됐을 때 당시 오세훈 시장 될 거라고 오세훈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때도 박영선 의원이 당시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었고 그때는 박영선 의원이 된다는 말도 많았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나 나경원 후보들 둘 중에 한 사람이 될 거다. 단일화해야 된다 그때 그랬잖아요. 근데 그랬네요. 오세훈 네. 시장이 거의 언더독 형식으로 밑에서부터 끌고 올라오면서 그 분위기로서 본선까지 가서 이겼거든요. 아, 그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오히려 기간이 짧은 선거에서는 네. 이 경선에서의 드라마틱한 승리 자체 그 여세로 본선까지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네. 저는 뭐 한동훈 대표가 이제 지금 이제 뭐 내부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좀 그러한 선거 전략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